자,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신동엽 시인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입니다. 자, 신동엽 시인은 전형적인 민중시인이고요. 민중시인 중에서도 좀 급진적이죠. 예,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시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쟁에 대한 반대, 그 다음에 통일, 맞잖아. 한라에서 백두까지니까 외세에 대한 반대 뭐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시인이 바로 신동엽 시인입니다. 자, 이런 신동엽 시인의 관점에서 이제 이 그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는 이 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민중시인적 관점에서 나타나고요. 다분히 정치적 슬로건이 나타나게 돼 있죠.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고 하는 이 시의 제목 자체가 이미 뭐냐면은 서리법이죠. 서리법이고요.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실 한번 읽어보면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누가 구름 한 점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고 나오는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하고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사이에 결국 뭐냐면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이라는 말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행의 길이가 길어지죠. 똑같은 의미인데 자, 이런 걸 우리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어떤 시행의 또는 식구의 점층적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점층적 반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당연히 의미 강조입니다. 자, 여기서는 서리법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 진정한 하늘을 본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 걸 때 그럼 그렇다면 여기서 하늘의 의미는 뭐냐? 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일단은 하늘의 의미는 요거는 일단은 진정한 어떤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중시니까 민주주의란 정치적 슬로건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뭐 자유와 평화, 그러니까 좋게 말해 자유와 평화죠. 결국 뭐냐면 민주화를 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신동엽 씨는 박정희 정권에 다카키 마사오 정권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재 정권을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 또는 민주를 본 사람은 없다. 니들이 본 거는 없다.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할 때 구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구름은 뒤에 나오는 먹구름이랑도 관계가 됩니다. 자, 볼까요? 네가 본 거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또 볼까요?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왔다라고 나오죠. 자, 이때 구름은 먹구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먹구름은 무슨 이미지야? 어둠의 이미지야. 다크 이미지요. 다크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소멸 이미지에 해당이 되고요. 쇠항아리는 뭐 다크라고까지는 좀 뭐한데 이건 좀 무겁잖아요. 억누름의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구름은 결국 뭐냐? 자유와 평화가 먹구름에 의해서 가려지는 겁니다. 소멸돼 버린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현. 소멸 이미지는 실현이잖아요. 실현. 맞습니까? 요거고 그리고 자유와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니까는 일단 뭐냐 부정적 맞습니까? 뭐 이렇게 자 쇠항아리는 억누르는 거니까 당연히 억압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네가 본 건 결국은 실현의 사회 너희들은 그걸 갖다 마치 자유와 평등으로 알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결국 자유와 평등의 참맛을 못하는 참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죠.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새항아리 억압이죠. 억압을 자유로 알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결국 자유를 모르니까 이 정도 억압당하는 거는 억압이 아니야. 자유인 거죠. 더 심하게 억압당해야지 이제 억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2인칭인 너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청자에 해당이 되고요. 이때 이 사람은 뭐냐면 민중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민중은 아직 깨닫지 못하는 민중이다. 무지한 민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당하고 있는 불이익인 줄 모르고 있는 어떤 무지한 민중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재밌는 건 여기에 2년과 3년이요. 네가 본 건 네가 본 건 하고요. 일생을 살아갔다 일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네가 본 건으로 끝났고요. 일생을 시작했고요. 일생을 살아갔다 일생을 살아갔다가 동시에 끝났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또 이번에는 뭐야 대구적 반복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상당히 정치적 슬로건이에요. 사실 이 시 작품을 수능 준비로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셔가지고요. 예, 하늘은 플러스가 되고 나머지 구름, 먹구름, 새항아리 이런 것도 다 마이너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나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자, 그 다음에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새항아리는 이 자체가 이미 뭐냐면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여기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은 이연이랑 관계가 되는 것이고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새항아리는 요 3년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닦아라와 찢어라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현실에 대한 저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복과 저항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극복과 저항의 실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아침 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닫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하고 나왔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현실에 대한 어떤 현실 극복
개념으로 닦는 행위와 그 다음에 뭐야 찢는 행위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걸 조금 순서대로 간다면 네 마음속 구름을 닦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역사적 자아 성찰 또는 시대적 자아 성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내면에서부터 이미 뭐냐면 이 억압과 착취가 습성화돼 있어. 근데 이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내가 억압을 당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괜찮은데 그렇게 당한 만큼 나도 또 딴 사람한테 내 자식이라든가 후배들한테 똑같은 행동을 보여주면 나도 누구를 억압하는 행위가 된다는 얘기. 이게 독재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가 좋고 독재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나만 당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계속 뭐예요 계층화가 돼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눠진다는 게 문제죠. 바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마음속에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 억압을 너무 당연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도 억압할 줄 모르는 그런 습성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아성찰, 자기반성을 통해서 그런 아예 이거는 옳지 못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닦고 티 없이 말고 영혼의 한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즉 역사적 자아성찰을 하고 이제는 뭐냐면은 억압을 억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라고 했지. 외경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한편으로는 이게 뭐 공경하면서도 한편으로 왜 두려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이라든가 절대 권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뭐 왕이다 임금이다 공경해야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앞에 서면은 아이고 전하 하고 쫄잖아.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주로 외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종교적인 신 앞에서 놓여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이 외경은 이제 그러면 이런 두려움과 공경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한 자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떤 두려움과 진지함을 알리라 이렇게 우리가 했었는데 뭐에 대한 두려움과 진지함을 아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즉 삶에 대한 삶의 두려움과 진지함을 알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쉬운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함부로 누군가에게 침해를 받거나 자유를 침해받거나 억압을 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니다. 아무리 사소한 개인의 삶이라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항상 소중하고요.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삶을 침해할 수 없는, 번접할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존중받아야 될 삶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외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외경은 결국 뭐냐면 타인의 어떤 자유와 그 다음에 평등, 평화 이거죠. 평등의 삶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알았지? 자, 아침 저녁 네 머리 위에 새항아리를 찢고 그러니까 뭐냐면 새항아리 찢는 건 찢는 거잖아. 머리 위에 있는 새항아리를 찢는단 말은 결국 저항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구름을 닦는 것보다 이 찢는 행동이 좀 더 강하죠. 그럼 이것도 약간 점층적 행동에 해당이 되는 거야. 행동 자체가. 내적으로는 결국 내면화되어 있는 어떤 순응, 다른 사람에 대한 억압, 가학적인 행위 이런 관념들을 없애는 게 구름을 닦는 거라고 놓고 본다면 이제 나로 하여금 뭐냐면 억압을 가하는 것들에 대해서 난 못해요 라든가 아니면 물러나라 한다든가 이런 투쟁들을 하는 걸 갖다가 수행할 찐다고 표현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티 없이 막다란 말은 구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구원의 하늘인데 이때 구원은 누구를 구원해준다 이런 구원이 아니에요. 오래될 구자에다가 멀 원자, 그러니까 결국 오래고 먼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래고 먼 하늘이란 말은 1차적인 의미로 여기서 뭐냐면 영원한, 그죠? 티 없이 맑은 영원한 하늘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론은 뭐냐? 결국은 현실적인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그렇죠? 정상적인 자유와 평화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이 연민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뭐냐? 이 자유와 평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민중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민중들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으리라는 얘기예요. 일종의 뭐냐요? 자, 뭐냐요? 자, 공동체 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어. 너희들도 똑같이 이런 걸 깨달아야 돼. 그럼 너희들도 과거의 너희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낄 거야. 우리가 하나둘씩 깨달아가면 우리가 민중이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연민을 알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인접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하나의 민중이라는 거대한 집단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결론은 자아성찰과 즉 이게 그냥 억압적인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있는 자신에 대한 자아성찰과 그런 제도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 어떤 삶에 대한 삶의 존엄성과 그 다음에 민중이죠. 민중에 대한 연민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민중의 힘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차마 삼가서, 삼가다란 말이 원래 뭐냐면 조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았어요? 기본 용어는 삼가다예요. 삼가하다가 아니라
삼가다예요. 조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삼가하다는 뭐냐면 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마 조심해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모아리며란 말은 이렇게 뭐랄까 마음을 함부로 내놓지 않으며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또 조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음도 조심, 서럽게 이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을 흘려 살아가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여기서는 이 엄숙한 세상이라고 나오는데요. 요게 나오죠. 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작품 끝에 나오는 아는 주제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엄숙한 세상 헷갈리지 마세요. 엄숙한 세상은 얘가 이 화자와 청자가 닦고 찢어서 결국 뭐예요? 외경과 그 다음에 연민을 알게 된 다음에 나타난 세상이 엄숙한 세상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 엄숙한 세상은요, 그 이전이에요. 엄숙한 세상은 결국 뭐냐면 억압적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어가 사용된 거예요. 알았어요? 서럽게 이 억압적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리며 살아가리라. 이때 눈물은 그럼 결국 왜요? 아니 왜 극복을 했는데 아니 이건 아직 극복이 아니라 저항이야. 저항과 자아성찰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한 번 저항한다고 해서 싹 없어지면 민주화된 정부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눈물은 인고, 고통을 인내하는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반성하고, 그러니까 이 시는 결국 뭐냐면 한편으로는 반성하고, 그쵸? 한편으로는 저항하고, 그쵸? 한편으로는 뭐예요? 아직도 부정적 생각이 끝나지 않았다면 인고해가면서 요 세 가지를 해나가면서 살아가겠다는 의지와 다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자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는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결국 뭐예요? 1년의 반복이죠. 수미 상관이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미 상관은 상황의 지속 또는 뭐예요? 행동의 지속. 맞습니까? 그래서 수미 상관은 무조건 뭐예요? 지속성의 의미를 지닙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건 지금 상황에 대한 얘기니까 1년에 쓰였던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끝년에도 수미상을 또 쓰였단 말은 우리가 이걸 깨달았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세상은 긍정적인 세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부정적 상황이 지속됐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시는 민중시인으로서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과 이양들이 이루어지죠. 구름, 그 중에서도 먹구름과 그 다음에 쇠양아리라고 하는 이제 부정적인 거죠. 쇠양아리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소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고요. 자, 이 행위에서 닦아라라고 하는 자아성찰의 행위와 찢어라라고 하는 저항의 행위가 나오게 되고요. 그쵸? 이 닦음으로써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아, 맨날 까먹어. 뭐라고 돼 있나? 여기 지금 이게 작품이. 그쵸? 여기 보시게 되면은, 미안합니다. 난 이거 맨날 까먹어. 외경이요. 자, 아씨. 예, 외경이요. 선생님이 이제 마탱이 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수업하려도 몇 장 안 써요. 열심히 들어. 자, 찢어라라는 말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예. 아, 참, 연민을 알게 되겠죠. 맞습니까? 연민을 알게 되고, 자, 외경과 연민을 아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뭐야? 자, 계속해서 인고를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고, 여기 나오는 성찰, 닦아라. 맞습니까? 그쵸? 여기 나온 저항. 이 세 가지가 결국은 합쳐지게 되면 이게 결국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 희망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신동엽 시인의 특징입니다. 이 시의 특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꺼지네요.